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최영진 교수입니다. 계속해서 고봉의 제2서를 읽어가면서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퇴계의 질문입니다. 퇴계 제1서, 이거 우리가 다 읽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사단 칠정이 다 정의인데 왜 사단과 칠정이라는 다른 이름이, 즉 명칭이 생겼느냐라고 하는 이유죠. 여기는 미유무리지기하고 고유무리지라, 그러니까 이 없는 기죠. 이 없는 기는 미유는 뭐뭐뭐 한 적이 없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 없는 기가 있은 적이 없고 또 기 없는 리도 있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사단이든 칠정이든 뭐 자연 현상이든 인간의 심리적인 현상이든 이와기는 동시에 다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소취연지자 부동이라. 소취연지자. 원래 소취연지자 부동이라는 말은 원래 고봉이 처음에 한 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가 말한 바의 것, 즉 말하는 관점,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구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이제 퇴계의 주장입니다. 이건 고봉의 설을 상당히 받아들이죠. 여기에 대한 고봉의 답변입니다. 사단과 칠정은 고균시정이나 기인명의 유의자는 기비 소취연지자 부동호화. 이거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얘기하는 거죠. 사단과 칠정은 고는 본디예요. 본디. 규는 똑같이 균등하게 정의지만 인명은 여기 이제 입자가 서술어가 됐습니다. 이게 목적어죠. 이름을 세운다는 말은 그 개념이 성립될 때, 직역하면 뭐 이름을 세우다, 이름을 만들 적에, 근데 좀 의역하면 사단과 칠정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생길 적에 있어서 그 이름을 만들 적에 유의자, 다름이 있는 것은 기는 어찌 기입니다. 비는 아닐 비자니까 기비 여기 두 개 들어가면 이제 이중부정이다. 어찌 아니랴 하면 또 그렇다는 얘기죠. 소취연지자 부동이 어찌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건 다 동의하고. 그러니까 사단과 칠정은 같은 정의지만 그 개념 자체, 그 개념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다른 점이 뭐냐, 그 개념을 처음 만들 적에부터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소취연지자 부동이다. 대승전설지의는 정시여차요 내변도요 이위연이라. 대승, 기대승이죠. 전설, 앞에 설명의 뜻, 내가 앞에 말씀드린 그 뜻은, 정은 이게 바로예요. 바로. 이와 같고 여차니까 이와 같다. 같을려 이와 같다. 이와 같고 내변은 보내온 편지 제 일서를 말하는 퇴계에 이 위는 여기다. 여는 그렇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뜻이 같다 얘기입니다. 퇴계 선생님이나 고봉 제자신이나 뭐 뜻은 같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위 여기다. 그렇다고 여겼다. 선생님도. 연이나 소위 소취연지자 부동일구는 이게 여기입니다. 소취연지자 부동이라고 하는 똑같은 용어를 쓰는데 똑같은 표현을 하는데 일구는 약 통지 비설이면 역불방 본시 일정이나 언지자 부동이나 이 문장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약 통은 통한다는 얘기죠. 이 비는 이제 자기 자신입니다. 낮춘말입니다. 겸칭이죠. 겸칭. 비설하면 저의 말로서 통한다면, 불방은 우리말은 무방하다 그러죠. 무방하다. 뭐 문제될 게 없다. 뭐에?
본시 일정이나 언지자 부동. 사단과 칠정은 본래는 하나의 정이지만 말한 것에 부동이 있다. 이 문장도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주어입니다. 주어. 유 있다. 이렇게 이것이 주어. 있다. 서술어입니다. 말한 것에 부동함이 있다. 말한 것에 부동함이 있다. 그러니까 본래는 사단과 칠정이 하나의 정이지만 다만 말하는 것에 같지 않음이 있다라고 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거죠. 즉, 내 말, 그러니까 고봉, 자기 자신이 한 말을 가지고 그걸 통해 본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소치 연지자 부동이라고 하는 그 구절의 의미를 내가 이야기한 대로 이해한다면,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해한다면은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상관이 없다. 무방하다. 그러나 만약 질지는 따져 묻다 이런 뜻이에요. 따져 묻다. 이 내변이면 써있잖아. 뭐뭐로죠. 보내온 편지를 가지고 일단은 뭐뭐로서 뭐뭐를 가지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만약 자세히 따진다면, 물어본다면, 질문한다면 사단과 칠정은 가규 소종례하니 비단 원지자 부동이야. 이게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즉 퇴계가 보내온 편지에 의할 것 같으면 사단과 칠정은 소종례가 각각 있다. 사단과 칠정은 이 소종례가 각각 있어. 사단의 소종례와 칠정의 소종례가 다르다.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뒤에 또 나옵니다. 이 소종례가 다르다. 소종례는 근원이죠. 근원. 사단과 칠정은 근원이 다르다 이랬다. 퇴계 선생이. 그러니까 아니다. 다만 언지자 부동이 아니다. 언지자 부동. 이 언지자 부동 여기 나왔었죠. 언지자 부동. 말한 것에 다름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사단과 칠정은 같은 정인데 왜 그러면 다른 이름이 생겼냐? 그거는 그냥 말하는 것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다름이 있을 뿐이지 본래는 하나의 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인데 퇴계 당시는 그게 아니라 사단과 칠정은 소종례가 다르다고 했다. 그러니까 사단과 칠정의 차이가 다만 말하는 것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건 존재론적으로 다른, 즉 근원을 달리하는 근원적으로 다른 두 개의 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퇴계 선생의 뜻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봉과 퇴계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과 칠정은 본디 같은 정이지만 그 개념에 있어서 다름이 있는 것은 어찌 소취연지자 부동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한 말의 뜻은 바로 이와 같고 보내오신 편지도 또한 그렇다고 여기셨습니다. 여기 그렇다고 여기였잖아요. 그러나 이른바 소취부동이라고 한 하나의 한 구절은 만약 저의 말을 가지고 통해 본다면 사단과 칠정은 본래 하나의 정이지만 말하는 것에 다름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만약 선생님이 보내오신 편지를 가지고 따져 본다면 사단과 칠정은 각각 있다. 뭐가? 소종례가 있으니까 사단과 칠정의 차이가 다만 말하는 것에 다름이 있다 라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존재론적으로
차이가 있다. 퇴계의 사단 칠정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소취연지자 부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고봉의 아주 강력한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사가 논 성정기 덕함에 이 중화로 언지하여 왈 희로애락이라 하니 정지 겸이기 유선학자는 고홀륜 언지로 소위 독이 전야라. 이거는 앞에서도 나왔던 얘기죠. 자사는 이제 중용입니다. 성과 정의 덕을 논함에 있어서 중과 화로서 그걸 말해서 가로되 희로애락이라 하니 정의 이기를 겸하고 겸이기 유선악 선과 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본디 홀륜은 이제 합쳐서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합쳐서 말한 것으로서 이른바 독이 전야라. 이때의 독대는 말하다. 그 전체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자사가 중용해서 희로애락이 미발한 것은 중이고 이제 발동해서 절대에 맞으면 화다라고 하니 희로애락 요 한마디만 했으니까 이거는 이기가 같이 있는 거고 여기에는 선악이 같이 있는 거. 이건 합쳐서 말한 거다. 근데 맹자가 발명 성선지리함에 이 인의 예지로 언지하여 왈 측은소 사양희비야 하니 지 정지선자로 언지로서 소위 척발출래라. 이것도 앞에 나왔었죠. 맹자가 성선의 이치를 펴서 밝힘에 있어 인의 예지로서 말해서 이건 측은 소 사양시 여기 사단이죠. 이거는 정의 선한 것만 가지고 말한 것으로서 이른바 척발출래는 발라냈다는 것이다. 고지성현이 농국 이익 성정지대에 고유 합의원지자하고 도유 별이원지자니 기의역 가교소주라. 옛날에 성현이 이익이 성정에 대해서 농급할 즈음에 본디 있다. 합의연지 이화기를 합해서 말한 경우도 있고 별이연지 구별해서 말하는 것이 있으니 기의역 가교소주라. 그 뜻은 또한 각각 주로 하는 바가 있는 것이다. 이거는 앞에서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이니까 다시 설명은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용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를 하고 선악을 합해서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일반적인 인간의 마음의 작용, 인간 마음의 작용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맹자가 말하는 것은 맹자가 사단을 말한 이유는 성선의 이치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성선의 이치를 설명하려고 한 거지 인간의 실존적인 그 현실적인 인간의 마음을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하는 이치를 그걸 이제 증명하려고 펴서 밝히려고 할 때 사단을 얘기한 거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인간의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거는 정의 선한 것, 이 도덕적인 그런 마음, 도덕적인 그 마음의 작용을 가지고 말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발라냈다는 거죠. 이게 정 전체면 이게 정 전체. 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감정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 전체. 요게 이제 이런 입장이죠. 근데 요 중에서 사단만 발라낸 거. 요게 이제 척발출래. 이 기의 역 가교소도. 그 뜻에는 또한 각각 주로 하는 바가 있다. 즉 이 전체를 말하려고 하는 거냐, 그 중에서 선한 부분만 발라내려고 하는 거냐 하는 그런 차이가
없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단과 칠정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말하는 방식, 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현실적인 인간의 일반적인 마음을 말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 중에서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선한 정, 즉 선한 마음의 작용만을 가리켜서 말하려고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소종 내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다 본 겁니다. 이거는 퇴계이죠. 퇴계가 정의 사단과 칠정의 차이가 있는 것은 성의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차이가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정의 사단과 칠정의 구분이 있는 것은 성의 본성, 기품지, 즉 본연지성, 기질지성의 다름이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성에 있어서 이와기로 나누어 말할 수가 있다면 정에 있어서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성은 하나인데 원래 이만을 가지고 말할 경우는 이제 본연지성이 되고, 이게를 합해서 말할 경우에는 기득지성이 된다. 이거는 뭐 다 아실 거예요. 그 같은 논리를 정에다가 적용시키면 사단과 칠정을 하나는 이, 하나는 기라고 그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에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이것이 이제 퇴계의 주장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당연히 이제 고봉은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또 이어서 제 4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 퇴계 제1서에 나와 있는 구절이죠. 여기에서는 사단과 칠정을 이와기로 분별해 보는 것의 그 정당성의 근거를 인간의 성론에서 찾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성애라는 한 글자를 가지고 말한다면 이 뭐 천명지성, 성선지성, 이것과 이것을 이른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본연지성이죠. 본연지성, 본연지성. 성에는 본연지성이 있고 기질지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질지성, 지성이 있는데 똑같은 성은 하나인데 본연지성, 기질지성으로 나눠 볼 수 있지 않느냐. 그 논리를 이건 성인데 우리가 이것을 정에 적용시킬 수가 있다. 성을 이렇게 둘로 나눠보는 방식을 정에도 적용시켜 볼 수 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사단, 칠정 이렇게 구분해 보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뭐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은 고봉은 사단과 칠정을 하나의 정인데 이름만 다른 것으로 봤는데, 퇴계는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자기 주장인데, 그 주장의 정당성을 이미 이 학계의 구성원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즉 성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나누는 이 방식, 그건 전부 다 인정하는 거니까 그 방식을 정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결론, 내가 일찍이 망령되이 이위 여겼다 생각했다는 거죠. 뭐냐면 정의 유 사단 칠정지 분, 정의 사단과 칠정의 구분이 있는 것은 같다. 뭐냐? 성의 본연기품지, 본연지성과 기품지성. 이걸 보통 이제 기질지성이라고 말하죠. 본성 기품은 본연지성, 기질지성을 이렇게도 봅니다. 다름이 있는 거와 유란 말은 같다는 거예요. 같다. 그렇다면 성에 있어서 이미 이와기로 나누어 말할 수가 있는데요. 가란 말은 가이란 말은 뭐뭐 뭐뭐 할 수 있다. 이기로 성을
이와 기로 나누어서 말할 수가 있는데 지어종 정에 이르러 홀로 불가하겠는가? 뭐가? 이와 기로 나누어 말하는 것이 불가하겠는가? 왜 불가능하냐?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봉이 비판하는 것이죠. 이 구절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항상 그 어떤 주장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무엇을 주장하고 어떻게 논증하느냐, 이것이 이제 철학적 사유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나는 이것을 이렇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주자의 구절을 인용해서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또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유차기나 이유차성하고 기유부존이나 성각상제라 이렇게 되어 있죠. 미는 아직 아닐 미자입니다. 아직 아닐 미, 아직 뭐뭐가 아니다 이런 뜻. 미유는 아직 있지 않다 이런 뜻이죠. 이 기가 아직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 기는 없지만 이는 이미 있죠. 이미 이 성이 있다. 기가 없는데 성이 있다. 기가 없는데 성이 있다. 자, 이거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에 내재되어 있는 리, 기에 내재되어 있는 리죠. 그래서 기에 내재되지 않으면 리가 그냥 보편적인 리지 성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기가 아직 있지 않는데 어떻게 이가 이 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도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기유부존이나 성각, 각은 도리어라는 뜻입니다. 도리어. 기는 있지 않지만 성은 도리어 항상 있으니. 수는 비록 숫자죠. 이거 바야흐로. 비록 바야흐로 기 가운데 있지만, 이건 이제 성이죠. 성이 비록 바야흐로 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기자시기하고 성자시성하니 역불상 협장나라. 기는 스스로 기고 성은 스스로 성이다. 이때 이 자자가 들어가는 건 따로따로 별도의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서자, 서아자, 책은 책대로, 나는 나대로. 즉 내가 책을 읽어도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분리되어 있다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는 스스로 기고 성은 스스로 성이니 불상협잡이라, 섞일 수가 없다. 즉 이거는 분리부잡의 제2공식을 적용시킨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제1공식은 이기 분리, 이와 기는 따라할 수 없다. 제2공식은 이와 기는 섞일 수가 없다. 이는 이고 기는 기다. 이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기는 형이상학적으로 또 가치론적으로 이것은 두 개의 존재다. 이거 이기 결시물이랍니다. 이와 기는 결시물이라. 이와 기는 결단코 두 개의 존재다. 이와 기는 결단코 두 개의 존재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선기후, 이가 선지하고 기는 뒤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기 선호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와 기는 선호가 없다 이런 주장도 있고, 기가 먼저 있고 이는 그 다음에 있다. 또 반대로 기선이유, 기가 앞에 있고 리가 오히려 뒤에 있다. 이런 세 가지 주장이 다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선기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 관점에서 그 존재의 근거를 추구해 올라가면
이가 부득불 이선기후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한 이선기후적 그 관점에서 이와 기가 두 개의 존재다. 즉 제2공식을 여기에 적용시킨 것입니다. 자, 다시 보시죠. 아직 이 기는 있지 않지만 이미 이 성이 있고 기는 존재하지 않지만은 성은 도리어 항상 있으니 비록 그 성이 기장 성이라고 해서 성이 바이아우로 기 가운데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기는 스스로 기고 성은 스스로 따로따로 있다. 두 개의 존재가 섞일 수가 없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즉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관계를 가지고 태계가 주장을 하니까 이 본연지성, 기질지성의 문제를 여기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본연지성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구절이 있는데요. 좀 뺐습니다. 5월 맹자는 시 척출이 언 성지본하고 이천은 시 겸기질하여 언이나 요지는 불가리라. 자, 그 다음에는 다르죠. 맹자는 척출 여러 번 나왔죠. 발라내다. 척출해서 발라내서 언 말했다. 성지본 요 언자의 목적어가 이 성지본입니다. 성의 근본을 말했다. 맹자는 발라내서 성의 근본을 말하고 이천 선생은 기질을 겸해서 말씀했지만 기질을 겸해서 말했다. 그러면 이 성지본은 요건 본연지성이죠. 기질을 겸해서 말하면은 기질지성. 요지 불가리라. 요컨대 서로 떠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서로 떠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기는 서로 떠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보죠. 맹자는 발라내어서 성의 근본을 말하고 이천은 기질을 겸하여 말했지만 요컨대 중요한 것은 뭐냐? 이와 기는 서로 떠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요거는 제1공식 이기 분리를 보다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구절은 이기 부자, 요건 이기 분리를 보다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이제 고봉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주자말이고요. 관차 수단하면 소위 천지지 성여 기질지 성자는 우각 명백이요 사맹 정장 소원지 이동도 역각결이라. 관차 수단 이 몇 개의 단락이죠. 이 몇 개의 단락을 볼 것 같으면 여기 인용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이런 그 주자가 한 여러 가지 이 문단들을 볼 것 같으면 이른바 천지지성 여는 뭐뭐와죠. 기질지성 이 천지지성은 본연지성을 천지지성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천지지성이라고 하는 것과 기질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각명백이요. 더욱 명백하게 깨달을 수 있다. 그 각자는 더욱 명백하게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고 자사맹자, 정자, 정행거가 말한 바에 동의 이들이 말씀하신 바에 이동 다른 것과 같은 것도 역각견이라 이게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구절들을 잘 볼 것 같으면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잘 알 수 있고 또 여러 그 앞선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말에 같은 점과 다른 점 그러니까 여기서 맹자가 말한 것과 이천이 말한 것 또 주자가 말한 것의 동의 다른 점과 같은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기는 있지 않지만 이 성은 이미 있고 기는 존재하지 않지만 성은 도리어 항상 있으니 비록 그 성이 바야흐로 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기는 스스로 기고 성은 스스로 성이니 또한 이건 섞일 수가 없는 것이다. 맹자는 발라내어서 성의 근본을 말하고 이천은 기질을 겸하여 말했지만 요컨대는 떠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여러 문단들을 볼 것 같으면 이른바 천지지성이라고 하는 것과 기질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욱 명백하게 깨달을 수가 있고 자사맹자, 정자, 장행거가 말한 바에 다른 점과 같은 점도
또한 알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성에 관한 얘기였죠. 앞에서 성에 관한 얘기였고, 지금 여기 뭐 아시다시피 성에 대해서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게 정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성은 이렇게 본연지성, 기질지성, 이 길을 제1공식을 적용시키면 이거는 기질지성, 제2공식을 적용시키면은 이건 본연지성, 기질지성을 이제 분리시켜보는 이런 그 성론인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약 논기정하면 본성이 타제 기질 연후에 위정하니 고로 위지 겸이기하고 유선악이나. 자,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르다, 약은 만약이죠. 그 만약 그 정을 논하는 데에 이르면, 만약 그 정을, 이제 정입니다. 아까는 성이었어요. 정을 논하는 데 이를 것 같으면, 고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그렇다. 연고 하는 뜻이죠. 본성이 타는 이 떨어지다 뜻입니다. 떨어질 타. 우리가 타락하다 할 때 쓰는 글자예요. 타락하다. 기질에 떨어져 있게 된 그런 뒤에, 이후에 바라야. 여기 토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여기 애자 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하요 이렇게 토를 달아야 되는데 제가 조금 다시 했습니다. 여기는 이후에, 그 다음에 여기 애가 아니라 하요 이렇게 토를 달아야 되는데 제가 좀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본성이 기질에 떨어진 연후는 그런 뒤에 발현하여죠. 발현하여, 이 본성이 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발현하여 정이 되니. 그러니까 이거는 성발위정을 적용시킨 것이죠. 성이 발현, 위자가 성이 발현하여 정이 된다. 성이 발현하여 정이 된다. 이 얘기인데, 근데 이 성이 발현하여 정이 되려면 성이 기질에 일단 내재된, 떨어져 있단 말은 내재됐다. 기질에 내재된 뒤에 발동해서 정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가 아직 있지 않는데 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본연지성.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정의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이 정의되려면은 반드시 기에 떨어져서 내재된 이후에 그 성이 발현해서 정의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고로 위지 겸이기하고 유선. 그렇기 때문에 이기를 겸하고 선악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기질에 내재된 이후니까 기질적인 요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정이 기질적인 요소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발위정, 성이 발현해서 정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 성은 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가 발현해서 정이 되면 이것도 이제 리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성은 어디까지나 기에 내재된 이후의 성이기 때문에 순수한 이 발현이 순수하게 리가 될 수 없고 이기를 겸하고 있다. 이기를 겸하면 당연히 선악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기 발현지 제에 자유 발어리자하고 여규 발어기자하니 수분이 언지라도 무소 불가라. 일단 여기까지 한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기 발현인데 이와 기가 발현할 즈음에 자 스스로 있다 바로 리에서부터 발동하는 것이 있고 리에서부터 발동하는 것이 있고 유 발어기라 기에서부터 발동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기 발현지 제면은 이와 기가 이제 여기 이 앞에 구절에 의하면 요건 이제 정이죠. 정. 이것은 이제 정입니다.
정. 왜냐면 본성이 기질에 떨어져 내재된 이후에 정의된다고 했으니까 이때 이것이 이제 발현하면은 리도 발현하지만 여기에 있는 그 기적인 요소도 같이 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가 발현한다 그랬습니다. 지금에 자 스스로 발열이 리에서부터 발하는 것도 있고 기에서부터 발하는 것도 있다. 이때 이제 발동이라고 해야 돼. 정이니까 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리에서부터 발동하는 것도 있고 기에서부터 발동하는 것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 분, 언지라도 무불가라. 비록 나누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할지라도 무소불가라. 불가한 바가 없다. 나누어 말할 수 있다. 이거는 퇴계의 주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타당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 퇴계의 주장은 일단은 정지운의 사단 발열이 칠정 발열기를 일단은 수용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을 이제 수정해서 보완하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사단은 리에서부터 발동하고 칠정은 기에서부터 발동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세 칭정, 칭은 이게 저울 칭자예요. 저울 칭자. 칭정은 저울질하다. 그러니까 자세히 이제 그걸 살펴본다. 자세히 그걸 판단해 본다. 이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를 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무거운지 가벼운지 어떤 판단하는 것. 자세하게 이것을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잘 판단해 볼 것 같으면 이 뜻입니다. 저울질한다는 말은 할 것 같으면 역사 불능무해라. 불능무해. 사는 몸인 것 같다. 애는 장애입니다. 장애. 장애가 없을 수가 없다. 여기. 불능무. 이거 이중부정이죠. 없을 수가 없다. 없을 수가 없다는 말은 있다는 얘기죠. 없을 수가 없다는 말은 강한 긍정입니다. 여기 장애가 장애되는 점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뭐 리에서부터 발동하는 요거 사단이겠죠. 기에서부터 발동하는 칠정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선생님처럼. 그러니까 나누어 말아도 뭐 불가능할 것은 없어. 그렇지만 자세하게 아주 정밀하게 이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저울질해서 판단해 볼 것 같으면 장애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데 하물며 이 사단 칠정으로 분속이기하면 즉 칠정은 비단 전지기 원자이니 자처 곡절이 수강미아니라. 자처 곡절이 수강미아니라. 하물며 이 사단 칠정으로 하물며 사단 칠정을 가지고 리와기에 분석해 볼 것 같으면 이와기로 분석해 볼 것 같으면 칠정은 비단 단지 뭐뭐만은 아니다 뜻입니다. 단지 뭐뭐만은 아니다. 전지기연 오로지 전자죠. 오로지 기만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 아니다. 사단과 칠정을 이와기로 이렇게 가지고 나누어서 우리가 설명해 볼 것 같으면 그러니까 퇴계는 사단은 어쨌든 칠정은 기 이런 식으로 일단 규정을 했잖아요. 사단은 이지발 칠정은 기지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런 이와 기를 가지고 사단 칠정에 분석시키는 방식을 우리가 잘 살펴볼 것 같으면 칠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만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 아니다. 기만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 아니다. 자처 곡절이 수감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곡절이 수어는 매우 뜻입니다. 매우 잠옷 이런 뜻이죠. 잠옷 미안은 미흡한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 자리에서의 여러 가지 그 곡절이 미흡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 자, 요 구조를 아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되는 얘기가 사단과 칠정이라는 인간의 마음의 작용을 이와 기를 가지고 이와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것인가. 그래서
사단과 칠정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사단과 칠정의 어떤 존재 근거, 운동 방식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주 테마인데, 이러한 이기론을 가지고 이제 사단 칠정을 우리가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퇴계 선생은 자꾸 칠정은 기적인 거, 칠정은 기적인 거, 사단은 이적인 거, 이렇게 자꾸 구분해 보는데, 사단을 이적인 존재다라고 보는 것을 고봉은 그건 긍정합니다. 긍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칠정은 기만이 아니다. 칠정은 이기지합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전적으로 기만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이거는 이기를 같이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그 얘기죠. 이기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칠정은 이기지합이다. 이 플러스 기다. 그런데 그 정지운도 그렇고 퇴계는 자꾸 이거를 없애버리고 자꾸 기적인 것으로만 보려고 한다. 이것이 고봉이 퇴계를 비판하는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보냐면 고봉은 퇴계와 달리 칠정을 인간의 마음의 작용, 즉 정 전체로 봅니다. 정 전체로 보고 그 중에 사단은 일부로 본다고 그랬죠. 발라낸 것이다 이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의 전체니까 당연히 이기지합이죠.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의 마음이든 사물이든 우주든 무엇이든 간에 다 리와 기의 이기지합입니다. 이와 기가 동시에 존재. 이기는 떠날 수가 없어요. 현실 세계에 있어서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이와 기는 떠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기본 전제. 그 제1공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칠정을 기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제1공식. 이와 기는 서로 떠날 수 없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이기지합이다라고 하는 근본 전제에 어긋난다. 이것이 고봉의 입장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퇴계의 말을 인정하는 것처럼 했습니다만 이제 결론적으로는 퇴계 주장을 비판하는 것이죠. 그 정을 논하는데 이를 것 같으면 본성이 기질에 떨어져 내재한 그런 뒤에 발동하여 정이 되기 때문에 이와 기를 겸하고 선악이 있다고 말하지만, 여기 이란 말을 이제 말하지만, 이와 기가 발현할 즈음에 스스로 니에서부터 발동하는 정도 있고 기에서부터 발동하는 정도 있으니 비록 나누어서 거기에 대하여 말할지라도 불가한 바는 없다. 그렇지만 자세하게 저울질해 볼 것 같으면 또한 장애가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하물며 사단과 칠정을 리와 기에 분석해서 설명해 볼 것 같으면 칠정은 단지 기만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 아니니, 즉 여기 이기가 같이 있으니 이 자리의 곡절이 잘못 미흡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비판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퇴계의 논의 방식, 퇴계가 사단과 칠정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유 방식은 이기론의 제2공식, 이기 부잡의 공식을 기반으로 한다면 고봉은 사단 속에, 칠정 속에 사단을 내함시켜야 된다. 즉 사단과 칠정을 하나의 정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의 기반을 이루는 것은 제1공식, 이기는 떠날 수 없다. 현실 세계에서 하는 제2공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어떤 공식을 위주로 하느냐에 따라서 퇴계와 고봉의 주장이 다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